주짓수 척 우리 주행지 권혁기 관장님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 주짓수 지식인인데, 와, 요즘 육아에다가 안 바쁘십니까? 네. 좀 바쁘죠. 네, 관장님도 저랑 비슷한 또래 아들 키우고 계신데 네. 대충 어떻게 사실지 상상이 갑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좀, 테크닉 유튜브를 안 올리셔가지고 네네. 많이 바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냥 사실 도장 수업만 해도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수업 준비하고 관원들이랑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꽤 힘든데 이제 막 뭐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장님, 그 주짓수 시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004 년도에 팀태클에서 이제 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딱 주짓수를 배우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거기는 쪼끔 더 약간 레슬링 체육관 성격이 강한 곳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 노영환 관장님도 이제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영암이 형은 선수 생활을 했고 저는 인제 네. 그냥 네 일반부라고 할 수 있었고 뭐 하여튼 고렇게 거기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레슬링이 좀 주된 체육관인데 최무일 관장님한테 네. 배웠는데 이제 관장님이나 관장님 인제 뭐 선후배분들 뭐 아니면 다른 코치분들이 이제 레슬링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레슬링이 또 일반인들이랑 다르게 약간 엘리트 위주로 배우신 분들이 그 네. 당시에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떤 뭐 운동 강도 설정이랄까? 요런 거 어. 감을 이렇게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엄청 힘든 체육관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MMA에 뜻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인제 많이들 뭐 음. 오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레슬링이 메인 콘텐츠였는데 이제 네. MMA 하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MMA 체육관이 돼 버리고 그런 아. 과정에서 이제 MMA에 필요한 뭐 킥복싱 수업이나 뭐 주짓수 수업이나 이런 것도 인제 막 들어오면서 이제 네. 그러면서 주짓수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2004 년이면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레슬링 그 체육관인데도 불구하고 주짓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부족했죠. 그 어. 비슷한 시절에 해 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때 막 뭐 스파링하다가 누가 안바 걸면은 막 와 막 박수치고 삼각 조르기 하면은 주짓수 매지션이라고 하고 막 그런 그 정도 인제 시절이었으니까 뭐 아.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나진 못했고 그 당시에는 근데 뭐 모든 면에서 종합격투기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이 막 그렇게 세련된 수준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음. 뭐 그냥 열정으로 운동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인제 저한테도 기술로서 되게 좀 동기부여를 많이 주시는 분인데, 참 그 파나틱 그때 예전에 스토리 한번 올린 거 보면 이제 파나틱 강좌를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주짓수가 재밌는 이유 중에 되게 큰 부분이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아. 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아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결이 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네. 주짓수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가르치는 거나 내가 직접 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는데 저는 음. 주짓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겪어 봤고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항상 궁금한 게 남아 있어요. 와. 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주짓수 동영상을 보는 것도 인제 포함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예전에는 인제 막 그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게 이제 워낙 많고 돈도 없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불법으로 많이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온라인 시장이 예전에 막 부도 비디오 같은 거 한참 유행할 때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인제 DVD가 대세였다가 그 이후로는 또 잠깐 동안 온라인이 대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파나틱스로 이제 약간 다시 이런 아. 그 단과 강자가 유행하는 시대가 온 건데 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저는 딱 동영상만 본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한국에 그 세미나 한참 붐이었을 때 그럴 네. 때는 세미나도 갈 수 있으면 뭐 다 참가하고 아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정보를 얻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요즘 그 유튜브 안 올리는 이유는 이제 바쁜 일과 때문에 그러시죠?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좀 이 팬데믹 이후로 체육관 분위기가 이게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되게 빡빡해진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한참 심할 맞습니다. 때는 막 문도 닫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예. 막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뭐도 해야 되고 막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자체가 좀 너무 불편해 맞습니다.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마스크 벗으면 다시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 뭐 엄청 오래 걸리네요. 와 진짜 그 구독자 질문 중에 체육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 운동도 하시고 블로그, 유튜브 그 영상 분석까지 하시는데 아니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하다는 구독자분이 지금 계십니다. 최동원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니까 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많이 할 때는 지금은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거고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인제 지금 같은 생활이랑 쪼끔 달랐던 거고 이제 뭐 네.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이나 뭐 아이 생기기 전이나 이럴 때는 좀 더 뭐 블로그도 하고 뭐 그랬던 거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지금은 그런 걸 이제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업로드 계획 없으십니까? 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예전에 올렸던 거보다는 더 '좋은 걸 올려야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퀄리티라든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라는 게 또 접근성이 되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타릭 합스탁 선수처럼 이제 위클리 해서 매일 강좌를 그렇게 올리다 보면 저도 한 번씩 이제 수업해서 막힐 때 한 번씩 이렇게 수업 전에 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 권영희 관장님 기술들이 워낙 이제 시리즈별로 좋아 가지고 수업에 참고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이제 '아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음. 근데 사실 이제까지 만든 영상들은 막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거의 아 그냥 네. 원 테이크로 찍은 거고 찍는 내용도 그때그때 '아 그냥 오늘 못 찍을까.' 해 가지고 찍었거나 아니면 '오늘 수업한 거 그냥 찍자.' 해 가지고 찍은 내용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좀 더 준비하면은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가지고 '준비해서 해야지.'라고 하니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뭐 디테일은 국내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미만 잘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쉽지가 않죠. 네. 아 권혁일 관장이 예전에 선수 시절 때 그 카이오테라 테라락을 되게 잘 사용하셨었거든요. 요즘에도 스파링 때 한 번씩 사용하십니까? 어 그게 예전에 이제 보라띠 때 시합 많이 나갈 때 네. 앵클락이랑 카이오테라 푼락을 좀 많이 썼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 갈띠 이후부터는 이게 좀 약간 전완 부상도 좀 오고 그래 가지고 음. 좀 안 쓰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쪼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 예전에 제가 썼던 기술을 한 완성도가 한 7 정도라고 생각하면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키무 아. 스매시 이제 뭐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네. 보니까 아 내가 써서 탭도 받고 이기기도 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제가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상대도 아프지만 나도 좀 아픈 것 같고 내가 하루에 막 100번 스텝을 받으면 제 팔에도 같은 데미지가 이제 100 번씩 오는 예. 거니까 아. 하다가 '아 이거 좀 내가 못 버티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앵클락을 어느 순간부터 좀 안 했거든요. 근데 음. 요즘에 좀 그 트렌드가 바뀌고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을 보면은 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좀 보여 가지고 요즘에는 쪼끔 다시 쓰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아. 권혁 관장님 그 지도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걸로 예전에 존 다나워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단기 만남이긴 하지만 예. 단기 만나 본 적은 있죠. 만남. 네. 마르셀로 가르시아 그리고 뭐 무리로 네. 산타나까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무리로 산타나 저기
마스터한테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맞습니까 혹시? 근데 무릴로랑 저랑은 너무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존경하는 선수긴 해도 제가 스타일도 비슷하게 하기가 좀 힘들고 근데 아 영향을 많이 받긴 했죠. 영향을 많이 네.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뭐 이렇게 감동받고 영향받은 선수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부분별로 그러니까 누구를 완벽하게 다 따라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에디 커밍스랑 스파링을 아. 해 보고 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 에디 바뀌고 커밍스랑. 네. 좀 약간 '아 이게 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카이오 테라도 제가 미국에서도 야. 세미나 들은 적이 있고 한국 세미나도 예전에 열렸던 거는 다 갔었는데 카이오 테라도 이제 수업 듣고 인제 뭐 스파링도 해 보고 하면서 좀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약간 그런 음. 그러니까 좀 레벨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랑 잡아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몰랐던 이 이면에 좀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분마다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릴로도 아. 인제 영향을 많이 주긴 했지만 어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음. 인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큰 영향이라고 하면은 그 샌디에고에서 다렌 요시다 만났을 때랑 아. 그다음에 인제 그 뉴욕에서 존 다너 만났을 때 고 두 명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좀 되게 만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막 뭘 확 느꼈다기보다는 만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 사람들이 하는 방향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어.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존 다너를 이제 만나서 운동을 한 게 이제 그 건주니스의 나광 관장님 네. 그분이랑 제가 좀 예전에 제가 그분한테 배웠었는데 네. 어 이제 뭐 고런 인연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뉴욕에 갈 때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 뭐 유명한 도장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냥 방문자가 첫날 가 가지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내가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이거나 막 뭐 대단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려운데 저는 이제 존 다너 블랙벨트랑 같이 도장에 가서 이제 와. 소개를 받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인제 며칠 안 되는 운동을 했지만 인제 거기서 제일 잘하는 그룹들이랑 수업을 듣고 옆에서 스파링도 해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는 존 다너 수업이 막 그렇게 지금 같은 엄청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고 어. 오히려 존 다너한테 수업을 듣던 사람들 중에 유색 벨트들이 많이 도장을 그만두던 시기였어요. 제가 아. 만났을 때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존 다너 선생이 이제 그 골반 이식 수술, 힙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음. 그다음에 인제 그 선생님의 주짓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띠, 보라띠의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이제 IBJF 시합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네. 막 뭐 문디알 파란띠, 보라띠에서 우승하고 뭐 다음 띠 올라가고 막 이런 인제 목표들이 있는데 인제 선생님은 IBJF 룰이라든가 그런 우승에서 약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음. 더 큰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히읗 가르쳐 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막 그 가위차기하고 막 히읗 가르쳐 주는데 파란띠, 보라띠 학생들이 이거 배워봤자 이거 시합에 나가면 실격하는 건데 그쵸. 선생님이 이제 추구하는 주짓수는 막 이제 자기네가 당장 급한 거를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음. 뭐 유니티 같은 데는 막 더블 가드에서 시작해 가지고 누가 어드 하나 먼저 얻나 막 이런 거 컴피티션에서 연습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막 가위차기랑 히육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인제 그 파란띠나 보라띠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선생님이 몸도 안 좋아서 수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를 선생님이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하니까 나는 그냥 IBJF 시합이나 뭐 향후 ADCC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티로 막 탈출하는 유색 벨트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아. 그거를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존 다너에서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가고 조금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황명세 관장이랑 이제 노영환 원장님이 맞아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영암이 형은 워낙 마르셀로를 좋아하니까 다 네. 같이 이제 마르셀로를 또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명세랑 영암이 형이 가고 나서 이제 저는 유니티에 남아서 이제 2달 넘게 운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와. 제가 3 군데를 가면서 여기서 도망가서 여기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나고 이제 그 관원들끼리 싸우는 것도 막 봤어요. 이제 막 오. 그 약간 팀을 이탈한 배신자 해 가지고 아. "야 너는 뭐 그렇게 선생님 떠났지만 뭐 별거 아니다. 그 너는 보라띠지만 뭐 본관에 있는 파란띠도 못 이긴다." 그래 가지고 막 "한번 붙어 와. 보자." 해 가지고 막 그 뉴저지에서 하는 로컬 토너먼트 같은 데 막 파란띠랑 보라띠랑 붙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애들끼리 페북에서 싸우고 막 만나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렇게 존 다너 수업이 핫하고 지금 같은 그런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이제 신기하네요. 샌디에고에서 바렛 요시다 만났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이제 바렛이 이제 샌디에고에 엄청 일찍 자리 잡은 이제 하와이 사람인데 네. 근데 ADC 레전드고 막 엄청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토스 HQ랑 이제 사울로랑 산지가 같이 있었고 사울로랑 아. 산지가 같은 상가 건물 옆에 칸에 바로 있어 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차 대면 이제 걸어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바렛이 수업하는 데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울로랑 산지가 수업하는 데고 어.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샌디에고에서도 진짜로 막 시합을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토스 HQ나 아니면 유니버시티로 많이 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바렌 요시다가 뭐 엄청난 커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막 되게 의리 있는 사람들 아니고 이제 막 "나는 시합에서 잘하고 싶다." 이러면 좀 빠지는 음. 분위기.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제가 다나오랑 바렛을 만났을 때 다 약간 고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는 주짓수 자체가 막 당장의 룰에 막 신경 쓴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근원적인 거. 이제 음.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뭐 서브미션 시킬 건지 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하고 좀 그렇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돌고 돌아 가지고 유행이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인제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다시 좀 이제 좀 핫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고 음. 저는 인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방향성이 좀 좋은 것 같다. 뭐 멋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럼 무릴로 산타나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얼마 전에 ADCC 오픈에서 그 제자인 제퍼슨 가라신가 네네네. 컬러 타이 하다가 한번 싸움 났잖아요. 네. 그때 무릴로 산타나 선수가 이제 관장님이죠 이제 세컨에서 달려나가서 약간 네네. 주먹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 상황 그 상황에 근데 이제 막 제가 본 그 인터넷 뉴스에는 뭐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다." 막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 근데 그게 인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뭐 이렇게 주먹질하고 내가 세컨 봐주던 사람이 맞으면 내가 뛰어나가서 막 뭐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저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주머니에서 칼이 나오거나 이런 상태는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인제 뉴스가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인제 그 주짓수 인터넷 뉴스 같은 거에서는 그런 걸 좀 봤거든요. 근데 막 어. 굳이 막 연락해 가지고 진짜냐고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아 그럼 또 개인적으로 성기라 선수의 지금 마스터로 또 이름을 또 떨치고 계신데 성기라 선수의 블랙벨트 어덜트 우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블랙벨트 어덜트에서 이제 뭐 월드나 뭐 이런 완전 메이저급 시합 이제 뭐 포디움에 오른다는 거는 기라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네. 뭐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성기라 선수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 막 무조건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음.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 최대한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뭐 성기라 선수 같은 경우에 한국 주짓수 선수로서는 뭐 물론 이제 남자 여자가 쪼끔 다르긴 하지만
남녀 통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아시안 게임 우승도 하고 뭐 IBJF나 이런 쪽에 월드 프로 쪽에서도 입상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제일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다음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우승을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연금 음. 포인트가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대한체육회 쪽에서 인제 인정받는 포지션에 인제 좀 확고하게 올라가는 거고 인제 그거를 목표로 운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IBJF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이나 뭐 ADCC 챔피언이 되는 거만큼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음.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이제 블랙벨트랑 블랙벨트도 사실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이랑 그냥 블랙벨트 아니면은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을 가르치는 블랙벨트랑 뭐 일반적인 블랙벨트 인스트럭터는 차이가 거의 흰띠랑 검띠만큼 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벨트가 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이 되려면 거의 제 생각에는 흰띠부터 검띠까지 다시 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잠재력이 있는 거는 잠재력이 있는 거고 그 길을 네. 내가 올려서 올라가는 행동 자체가 또 필요하니까 음. 네 그런 노력이 인제 필요한데 이제 성기라 선수가 지금 당장 막 뭐 문디알 블랙벨트를 우승할 수 있는 고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이제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음. 이제 또 본인이 문디알 블랙벨트 우승보다 뭐 아시안 게임 2 연패를 더 목표로 둔다고라고 했을 때 굳이 그만큼의 노력보다는 인제 좀 더 뭐랄까 어 가성비를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좀 음. 그런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네. 코치로서 인제 그런 방향성에 맞춰 주기 위해서 서포트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 관장님 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데 혹시 이제 무조건 하나의 가드만 해야 된다면 권영희 관장님은 어떤 가드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 가드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물어보기에는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대답하기가 좋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막 이제 뭐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질문 되게 많잖아요. 막 뭐 무인도에 갇혀 가지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둘 중에 막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와. 막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어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배운 것 중에서 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게 마이키 무스메시가 이제 음. 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가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 얘기를 하고 "가드란 무엇이냐? 가드는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장애물을 만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상대방이 나한테서 인제 멀어지지 못하게 붙잡아 놓는 훅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하. 프레임이랑 훅을 이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게 정렬시키는 얼라이먼트라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음. 갖춰지면 가드다라고 네. 하면서 탑에서 내가 손을 뻗어 가지고 상대방을 잡으면 그게 프레임이고 훅이고 얼라이먼트니까 이게 가드다. 그래 가지고 되게 역설적인 얘기로 "나는 서서 가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 강좌를 하면서 자기가 서서 가드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오 근데 예. 이제 무스메시가 어 한 5살 정도에 주짓수를 시작해 가지고 아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나이가 20 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몸은 싱싱한데 되게 뭐랄까 막 산전순전 다 겪은 어떤 그 음. 무장무사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되게 비현실적인 캐릭터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루톨로 형제나 미카 갈봉 같은 애들도 보면 사실 막 짬밥으로는 블랙벨트 이상인데 경험도 엄청나고 근데 아직 몸은 막 엄청 싱싱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 같은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게 제가 아직까지도 막 그런 강좌를 막 보고 싶어 하고 막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 가드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 딱 이름을 붙여서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클로즈 가드고 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프 가드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스파이더 가드냐?"라고 했을 때 약간 경계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 경계선이 '아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하프 가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 경계선이 약간 흐려져요. 그래 아. 가지고 '아 여기까지도 하프 가드 아니야?'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 이게 하프야.' 그러니까 막 하프 버터플라이도 나오고 막 뭐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하프인지 X 가든지 막 뭐 애매해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볼수록 흐려지는 선이 있는데 그렇게 딱 기술을 구분지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어떤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그냥 프레임이 들어오면 그게 가드고 그걸 인제 보통 다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IBJF 룰에서 점수 체크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다리가 아닌 프레임 뭐 팔이나 머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프레임이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는데 저는 인제 그 가드를 막 무조건 딱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가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 지금 저도 그 무스메 씨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내가 다리를 쓰는 그 용법은 내가 발등으로 훅을 걸면 그게 뭐 델라이바든 버터플라이든 뭐 하프 버터플라이든 그 훅을 사용하는 용법 자체는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뭐 어. 허벅지로 상대방을 막으면 그게 클로즈 가드든 뭐 딥하프 가드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떤 움직임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뭐 무슨 가드에서 무슨 기술이고 뭐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많이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수업할 아. 때도 그래서 막 기술 이름을 많이 얘기하거나 뭐 이건 무슨 가드고 뭐 무슨 상황이고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사람들이 너무 갇혀 가지고 뭐 맞습니다. "데라이바를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데라이바 모양은 이거다."라는 어떤 그런 틀에 갇혀서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못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막 엄청 천재적인 선수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깨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데라이바 같은 거 막 훅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막 뭐 이런 걸 막 엄청 설명하지만 뭐 레안드로 같은 사람 보면은 데라이바 훅을 안 쓰고 데라이바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아 무조건 데라이바는 훅을 뭐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주입식으로 배운 사람은 그런 단계에 사실 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설명할 때 너무 그런 그 기술 이름이나 뭐 그 음. 동작을 구분지어서 거기에 좀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관장님 우리 한번 요거 끊어 가겠습니다. 바로 또 네. 링크 또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